6월 개편과 함께 다시 클릭 베스트컷으로 돌아온 이경희입니다. 프로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로 여러분의 주말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인가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는데 저희가 좀 풀어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첫 주 클릭 베스트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라톤 대회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시는데 까만 선글라스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요. 여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인데요. 네. 이게 지금 마라톤 데이, 로큰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지금 그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그 모습이 보이죠? 네. 마라톤에 참가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라톤에서 막 뛰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인데 이 놀라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입니다. 얼마나 드신 건가요? 92살. 92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입니다, 그것도. 그 할머니가 지금 막 이제 뛰고 있는 모습인데 네. 바로 그 뒤에는 56살 먹었다고 그러죠, 아들이. 네. 아들이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이 할머니는 또 암을 2번이나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또 천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남편과도 사별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거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한쪽 다리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돼서 지금 제대로 그 완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92세의 나이에 뛰시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좋지가 않았어요. 42.19km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주에 성공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뭐 단축 마라톤 20km가 아닌 네. 40.19의 그 풀코스를 다 뛰었습니다. 와. 7시간 24분 36초에 네. 결승 그 선을 넘었죠. 근데 그동안에는 92세 19일에 네. 그 최고령 그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92세 65일 날이었죠. 지난 31일 날이. 그래서 지금 최고령의 그 마라톤으로 이 기록이 수립됐습니다. 네. 어떻게 젊을 때부터 이렇게 마라톤을 계속 해오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76살 때 마라톤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 동기가 그러니까 그 환우들을 그 돕기 위한 모금에 동참해달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그 환우들을 위해 그 모금에 쭉 뛰어왔는데 그 기금이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톰프슨 할머니는요, 90대 이상 여자부 세계 기록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7시간 7분 42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서요, 종전 기록을 무려 1시간 30분 정도 앞당겼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불꽃이 튀고 있고 열쇠를 잘라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인가요? 여기가 프랑스 파리인데요. 네. 그 사랑의 자물쇠로 유명한 그렇죠. 바로 그 이게 이제 퐁데자르 바로 이제 그 다리인데 그 다리에 난간도 아니고 그 이런 그 지금 이건 가로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로등 위에 있는 이런 자물쇠. 여기까지 열쇠를 그렇습니다. 채워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이가 155m라고 네. 하는데 이게 지금 가득 찬 거죠. 그 자물쇠로. 1978년부터 이제 자물쇠를 이렇게 지금 그 다리 난간에다가 이렇게 채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0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럼 보니까 그게 또 무게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돼요? 그 무게가 한 45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 철거하기로 말이죠. 이제 바로 이제 철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철거를 하는군요. 그런데 파리 센강 하면 어떤 이런 열쇠가 또 유명한데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다리에 있는 열쇠들도 다 철거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하면은 뭐 사랑의 도시 뭐 그렇죠. 그런 이미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 당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안전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막 철거를 하니까 그 관광객들이 옆에 서 있다가 굉장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옆에 있는 길에 있는 난간에다가 자물쇠를 대신 거기다 이렇게 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리시 당국은요, 앞으로 이 자물쇠를 달지 못하도록 철제 난간을 두꺼운 투명 플라스틱 패널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수심이 가득한 모습인데 그도 그럴 것이 메르스 때문에 떠들썩했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뭐 하고 있었느냐 질타가 많더라고요. 요즘 아주 그 굉장히 하루하루 보내기가 아주 힘든 네.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워낙 지금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이 모습은 지난 2일 네. 그 국무회의 때 그런 그 모습인데 그 옆에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 사진이죠. 다들 심각하네요. 예, 이 메르스 때문에 말이죠. 아주 좀 굉장히 정국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그렇게 그 비난을 자초를 했습니다. 오판과 과신과 고집으로 네. 그런 그 실책을 계속 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처음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전염도 그럴 가능성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그런 네.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또 그 점검 때 그렇죠. 보니까 저 인천공항에 아주 그냥 그 마스크를 왁 쓰고 그렇게도 나오는 단단히 쓰고 오셨어요. 예, 단단히 그냥 그런 그 쓰고 나온 그런 모습을 봤는데 한마디로 이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예방책도 사람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낙타유를 먹지 말고 낙타와 멀리해라. 좀 낙타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친절한 보건당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낙타고기를 어디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그 낙타도 또 많은데 그쪽에도 거기서도 낙타고기는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공개를 안 해오다가 어제서야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중앙정부에서 네. 보건당국에서 지금 미적되고 지금 제대로 갈팡질팡하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섰죠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다 공개를 해버렸죠. 예,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죠. 이 도대체 이거 어딘가. 그동안에는 지역, 그러니까 발생 지역이라든가 그 관련 병원 이런 걸 다 지금 비공개로 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공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스 공포 속에서 많은 학교가 휴업을 결정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정부 부처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서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베일을 벗겨라. 여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그 힌트가 이런 그 모자하고 이거 자세히 좀 보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큰 힌트 주신 거 아닌가요? 예. 자, 글쎄요, 과연 베일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일 속 숨겨진 비밀은 바로 야구공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이 야구공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그보다 말이죠. 네. 지난 그 3일 내에 포항 야구장에서 아주 대기록이 우리 한국 프로야구 사상 대기록이 달성이 됐는데 그때 이승엽 선수가 400호 홈런을 쳤죠. 바로 그 공입니다, 이게. 네. 그 공을 주운 사람이 그 김재명 씨인데 천안에 직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을 줍기 위해서 말이죠. 포항까지 달려갔다고 그러죠. 네. 예, 지금 옷을 보면 이 등산복인데요? 등산복이죠. 집에 그 부인한테 혼날까봐 네. 산에 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갔는데 이런 또 행운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비밀은 말이죠. 네. 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KBO가 이렇게
KB5회 안에 이거 점이 하나 있죠. 이건가요, 이거? 예, 네. 바로 이제 이겁니다. 여기 네. 있죠? 여기 그 점. 네. 요거를 조그맣게 찍어놨다 보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400호 그 홈런을 달성할 그 이승엽 선수한테는 네. 다른 선수한테는 이게 없는 일반 그 공을 던지게 하고 이승엽 선수한테는 그 타석에 들었을 때는 이 공을 줬다 그래요. 이걸 던지게 했다고 그러죠. 예. 이승엽 선수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이분은 대단한 행운을 잡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300호 홈런볼은 참고로 1억 2천만 원에 경매에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00호 이 홈런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당분간 나오기가 힘든 아무래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유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10억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10억보다도 더 된다고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굉장한 값어치네요. 부인한테 거짓말을 하고 야구장에 갔지만 혼나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승엽 선수가 2003년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을 달성할 때 이걸 잡기 위해서 기억하시나요? 잠자리채가 등장했었죠. 그런데 이날 경기장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KBO가 안전 규정에 따라서 1m 이상 되는 물건을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표정이 좀 재미있는 이 사진. 이 두 분 그리고 좀 손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화해를 한 거네요. 네, 뭔가 뭐 네. 이 손을 잡긴 잡았는데 뭔가 좀 표정은 표정들이 뭐 바뀌지 않아요. 뚱하죠. 옆에 분위기도 또 이렇고. 이 사진이 언제 나온 사진이냐면 지난 3일 날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워크숍에서 이제 이런 그 사진이 나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일하고 3일 이틀간 의원 워크숍을 했었죠. 양평 가나농군학교에서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갈 막말 파문의 그 주인공이죠. 하고 그 주승용 의원이 지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지금 화해하는 이런 그 제스처의 그 사진이 나왔는데 아마 이 얼굴 표정으로 본다면 뭔가 좀 뚱하고 말이죠. 뭐 일반 뭐 또 같은 의원 중에서도 뭐 이거 쇼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얼굴 표정을 본다면은 그렇게 뭐 시원한 그런 화해 같지는 않습니다.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형님 말 잘해주셔야죠 뭐 이런 얘기도 오갔었는데 표정만 보니까 앙금이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갈 발언으로 1년간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또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리 심판원장도 바뀌었죠. 네. 30일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은 그 첫날, 2일 날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네. 와달라고 계속 전화를 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물론 뭐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워크숍, 의원 워크숍이 단합과 화합 뭐 이런 걸 주제로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봉합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의원 그 토론회에서는 그 박주현 의원이 거기서 또 그 토론하다가 또 박차가 나왔죠. 이거 뭐 토론 봉쇄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짧은 시간을 줬던 모양이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비노의 그 김한길 또 안철수 전 공동대표죠. 그분도 또 참석하지 않았죠. 조경태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고. 네. 아무튼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내의 그런 그 화합, 그런 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원탁 토론을 끝으로 이틀간의 의원 워크숍을 모두 마쳤는데요. 일각에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 등을 두고 대립이 계속되는 등 앙금을 말끔하게 씻어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풍년 기원 소망 기우제 비를 바라는 제사 같은데요. 뭔가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지금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이 타들어가고 네. 있죠. 그러니까 6월 3일 날 여기가 속초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기우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 소양호, 네. 그 상류에도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바짝바짝 그 뭐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지금 뭐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저도 그 텃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비가 안 오니까 집에 수돗물을 받아다가 자주 텃밭에 갖다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비가 제대로 흡족한 비가 좀 내렸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느끼실 정도면 정말 농민들은 비가 오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죠. 바라실 것 네. 같은데요. 소양강댐의 수위가 거의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재 한 156m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게 최저일 때가 1978년도 155 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근접해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저수량도 이제 적다 보니까 공급 용수량의 그 한 개 한 6m 정도밖에는 지금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어제 조금 비가 오긴 했는데 가뭄을 해소할 만큼 좀 시원스럽게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비가 요즘 그 내리는 게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씩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많은 비가 좀 내렸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가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 강원도는 가뭄 예방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가뭄 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요.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콜미 케이틀린 이게 나를 케이틀린이라고 불러줘요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미국에서 의미인가요? 굉장히 지금 화제 인물이 됐는데 네. 이게 그 성전환한 여성입니다. 성전환한 예, 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미모의 여성이요? 예, 나이가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66세입니다. 와. 예? 그런데 뭐 예쁘죠? 보이는데요? 네, 예쁘고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지난 1976년에 도에 이 사람이 그때는 남자였겠죠? 네. 남자 때 그때 이제 육상 남자 10종 경기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와.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그 남성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게요. 좀 모르겠죠? 이야기 안 하면 이렇게 성전환했다는 모르겠는데 걸. 특히 철인 10종 경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경기 그렇습니다. 종목 중에 하나라서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그 개인 그 트윗을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4시간 만에 그 팔로워가 100만 명이 됐다고 그러죠. 와. 뭐 대단한 겁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윗 개인 트윗 개설했을 때 5시간 만에 100만 팔로워가 뭐 확보됐다. 네.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속도가 빠르네요. 그래 속도가 더 빠르게 네. 이렇게 그런 팔로워를 확보한 굉장히 그 미국에서 아주 그 관심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케이틀린의 트윗을 남기고 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도 또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잡지가 나오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다고 그러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너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1980년대부터 호르몬 투여 등 여성으로 변신을 하기 위한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성으로 대외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세 개의 빛의 기둥, 참 멋진 사진이네요. 여기가 지금 그 동작구 국립현충원인데요. 지금 4일 밤의 이 모습입니다. 세 개의 불기둥이 이게 보이죠? 네. 이게 이제 광복 70주년 맞이 현충의 점등식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이런 그 불빛인데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세 개. 그러니까 하나가 보훈정신, 그리고 두 번째는 호국정신, 세 번째는 통일염원정신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둥은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인 6월 6일 자정까지 밝힌다고 합니다. 네. 한편 보훈처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6.25 전쟁 65주년인 올해에는 이 시대 안보 상황에 필요한 호국 정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컷을 뽑는다면요? 맨 처음에 봤던 네. 톰푸슨 할머니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92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 시대를 좀 맞는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활기차게 그리고 남을 돕는 이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커지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업체와 대학이 계획했던 설명회가 취소 또는 연기됐고요. 경찰청 역시 서울대공원에서 7일에 진행하려던 아동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메르스 감염 우려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네요. 클릭 베스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